조선의 그림자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불쌍하게 저 나이에 아비를 잃다니. 올해만 3번째야. 글쎄 그놈은 색깔부터가 틀리다네. 황금색을 띄었다고 해. 관아에 알려서 포수를 보내달라고 해야 해.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실제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사람을 살렸다고?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맹수 중에 맹수인 호랑이가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냥꾼의 목숨을 구하고 나아가 그의 가족과 마을 전체를 지켜줬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조선왕 조실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당시 마을 사람들의 증언으로도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오해와 배신, 생존을 위한 잔혹한 선택,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비극까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호랑이와 사냥꾼의 우정담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자연의 신비, 배신과 용서, 그리고 은혜와 복수가 교차하는 장대한 서사입니다. 5분마다 여러분을 놀라게 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왜 조선시대 사람들이 호랑이를 단순한 짐승이 아닌 산신령이라 불렀는지, 그리고 왜 이 이야기가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해지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숙종 28년 1702년 가을,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 마을. 아버지, 아버지. 10살 소년 김등남의 비명이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판서였습니다. 나무를 하러 갔던 아버지는 호랑이에게 습격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발견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목과 가슴이 찢겨 있었고 피가 온 산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요. 등남은 아버지의 피 묻은 도끼를 움켜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옆에서 어머니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게 저 나이에 아비를 잃다니. 호랑이가 요즘 들어 사나워졌어. 이번이 올해만 3번째야. 관아에 알려서 포수를 보내달라고 해야 해. 하지만 관아에서는 포수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산골 마을 하나를 위해 귀한 포수를 보낼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후 어머니가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충격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다가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등남은 큰아버지 댁으로 보내졌습니다. 큰아버지는 가난했지만 등남을 거두었습니다. 등남아, 내 아비를 죽인 것은 호랑이지만 그것도 산짐승의 본능일 뿐이다. 원망하지 마라. 하지만 10살 소년의 가슴 속에는 검은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복수? 그날 밤 등남은 아버지의 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제가 꼭. 차가운 달빛만이 소년의 눈물을 비쳤습니다. 복수를 위한 준비. 그날 이후 등남은 변했습니다. 새벽이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돌을 날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인 남자 못지않게 일했습니다. 몸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냥꾼들을 따라다니며 활 쏘는 법을 배웠습니다. 등남이 저놈 활에 미쳤나? 하루 종일 활만 쏘네. 손에서 피가 나도 멈추질 않아. 마을 아이들이 놀렸지만 등남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하나, 둘, 셋. 100번, 1000번.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피딱지가 않고 다시 물집이 생겼습니다. 어깨는 늘 통증으로 쑤셨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등남은 처음으로 토끼를 잡았습니다. 15살에는 노루를 잡았습니다. 18살에는 마을 최고의 사냥꾼 박포수와 겨뤄 이겼습니다. 이놈, 제주 하나는 끝내주는구먼. 박포수가 혀를 찼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등남은 백보밖에 참새도 맞출 수 있는 명사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호랑이는 잡지 못했습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잡는다. 등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제2부 마이너스 첫 번째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등남은 35의 장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호랑이다. 호랑이가 나타났다. 최서방네 소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에는 박신의 말이, 사흘 후에는 김신의 돼지가 습격당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러다 사람이 다칠 것 같소? 등남이를 보내야 하지 않겠소? 이장이 등남을 찾아왔습니다. 등남아, 내가 나서줘야겠다. 마을에서 너만 믿는다. 등남은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등남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최고의 활과 화살, 그리고 아버지의 유품인 사냥칼을 챙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원수를 갚겠습니다. 산은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했습니다. 새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맹수가 근처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어른 손바닥보다 큰 호랑이 발자국이었습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최소 10년은 된 늙은 호랑이다. 등남은 조심스럽게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넘고 덤불을 헤쳤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그것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반전 어미 호랑이. 바위 위에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몸길이만 2길이 넘어 보이는 거대한 호랑이. 황금빛 털가죽에 검은 줄무늬가 선명했습니다. 특히 그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호박색 눈동자가 등남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등남은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촉이 호랑이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흥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을 기다린 이 순간, 이상하게도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몸집이며 큰 이빨 금방이라도 빨려 들어갈 듯한 눈빛. 호랑이의 털은 곤두서 있어 마치 가시가 온몸을 덮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황금빛 호랑이,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호랑이의 모습에 등남은 오금이 저렸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있을 무렵 호랑이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리 평온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성난 얼굴은 누그러져 있었고 곤두세운 머리는 점점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저 등남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등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등남 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남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앞을 보니 호랑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등남을 향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옆으로 걸어가더니 큰 바위 뒤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뭐지? 등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공격하지 않은 것일까? 왜 도망간 것일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등남은 조심스럽게 바위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바위 뒤에는 작은 동굴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기행, 기행. 새끼 호랑이였습니다. 세 마리의 새끼가 서로 몸을 비비며 울고 있었습니다. 새끼가 있었구나. 등남은 깨달았습니다. 어미 호랑이는 새끼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은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새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동굴 앞에 어미 호랑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등남과의 거리가 불과 5걸음이었습니다. 활을 쏘기에 완벽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남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적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제발, 내 새끼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미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등남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활시위에서 손가락이 떨어졌습니다. 25회를 준비했던 복수. 하지만 그 순간 등남은 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하려는 거지? 등남의 눈앞에 어린 시절이 스쳤습니다.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던 그날, 큰아버지 댁 처마 밑에서 홀로 울던 밤들. 저 새끼들도 나처럼 되는 건가? 등남은 화를 내렸습니다. 가라. 오늘은 살려주마. 어미 호랑이는 등남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인사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새끼들을 데리고 산 깊은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등남을 충분히 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등남과 마주치는 순간 무엇인가 생각을 달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등남은 알지 못했습니다. 등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이 등남과 호랑이의 인연이 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들이 약해서 복수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 등남은 산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마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등남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등남아,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뭐라고? 하루 종일 산에 있었는데 못 찾았다고? 발자국을 따라갔는데 놓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등남이가 놓치다니. 혹시 겁먹은 거 아니야? 설마 등남이가?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소 한 마리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등남이, 또 소가 죽었어. 제가 다시 가보겠습니다. 등남은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를 찾았지만 또 죽이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등남이 저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벌써 3번째야. 3번이나 갔는데 호랑이 한 마리 못 잡아? 혹시 일부러 안 잡는 거 아냐? 무슨 소리야? 등남이가 왜? 글쎄 이상하잖아. 명사수라던 놈이 호랑이는 못 잡는다니. 2번째 반전 박새의 음모.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사람은 박새였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냥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심스러운 걸 봤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새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어제 산에 올라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등남이가 호랑이 앞에 서 있더군요. 활을 들고서도 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호랑이가 등남이 앞에서 머리를 숙이는 것도 봤습니다.
마치 인사하듯이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그게 사실이요, 박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사실 박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등남을 질투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마을 최고의 사냥꾼이었는데 등남이 나타난 후로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등남이 저놈, 혹시 호랑이와 한패인 거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 등남의 큰아버지가 나섰습니다. 등남이가 왜 호랑이와 한패가 되겠소? 그의 아비를 죽인 게 호랑이인데. 그러니까 더 이상하지 않소? 복수해야 할 호랑이를 왜 안 죽이는 거요? 박세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수상쩍긴 해. 혹시 등남이가 호랑이한테 홀린 거 아냐? 산신령이 노한 건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과장되었습니다. 등남이가 밤마다 산에 올라가 호랑이한테 제사 지낸대. 호랑이 새끼들을 키우고 있다던데. 저놈이 귀신에 홀렸어. 분명해. 마을에 배척. 한 달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등남이 장터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저기 호랑이 친구 온다. 쉿, 가까이 가지 마. 귀신 옵는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등남을 돌을 던졌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호랑이 아저씨. 등남은 참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새끼를 지키는 어미를 죽일 수는 없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등남이 저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잖아. 호랑이를 없애지 않으면 언젠가 사람이 다칠 거야. 등남이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해. 마침내 마을 회의가 열렸습니다. 등남을 마을에서 내보내자는 안건을 상정하겠소. 이장이 말했습니다. 찬성하는 분? 10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하는 분?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이 등남의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럼 잠깐. 등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마을을 떠나겠습니다. 등남아. 큰아버지가 붙잡았지만 등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봤자 눈칫밥만 먹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살겠습니다. 더 이상 마을에 패 끼치지 않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등남은 그날로 짐을 꾸렸습니다. 등남아, 정말 가야겠니? 큰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저는 괜찮습니다. 이 세상에 너 하나 믿고 사는 이 늙은이는 어쩌고. 걱정 마세요. 자주 내려와 뵙겠습니다. 등남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을에서 한 시진이 시간 거리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습니다. 홀로 산속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호랑이를 살려준 게 잘못인가?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어미 호랑이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간절함을 기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제사부 마이너스 덫에 걸린 호랑이 3달이 흘렀습니다. 등남은 홀로 산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냥으로 먹을 것을 구하고 나무를 베어 불을 지폈습니다. 외로웠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쇠 덫이었습니다. 이건 불법 덫이잖아. 조선에서는 무쇠 덫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이 고통스럽게 죽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설치했지? 등남은 덫을 해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야? 박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당 3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쇠, 이 덫이 내 것이냐? 그래, 내 거다. 왜? 불법이야. 당장 치워. 웃기고 있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박쇠가 비웃었습니다. 너 때문에 마을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호랑이를 못 잡아서 우리가 직접 잡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잡으면 안 돼. 다른 짐승들까지 다칠 수 있어. 시끄러워. 넌 이미 마을에서 쫓겨난 놈이야. 우리 일에 참견하지 마. 박쇠가 손짓했습니다. 일당 3명이 등남을 둘러쌌습니다. 혹시 방해하면 너도 다칠 줄 알아. 협박이었습니다. 등남은 주먹을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싸우면 더 큰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알았다. 하지만 이 덫은 위험해. 제발 치워줘. 내 맘이야. 꺼져. 등남은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저 덫에 호랑이가 걸리면 3번째 반전 재회. 사흘 후 등남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산을 순찰하던 중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었습니다. 등남은 달려갔습니다. 계곡 근처 큰 바위 아래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3달 전에 봤던 바로 그 어미 호랑이였습니다. 이런 호랑이는 박쇠가 놓은 무쇠 덫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앞다리가 덫에 끼어 심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상태였는지 몸은 여위어 있었고 털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눈빛도 흐려져 있었습니다. 등남을 본 호랑이가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등남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생사의 갈림길. 등남은 망설였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25년을 기다린 복수의 기회. 지금 활을 쏘면 쉽게 호랑이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다시 자신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래, 이게 기회야. 등남은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호랑이는 등남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서 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남의 손이 떨렸습니다. 왜 손이 떨리지?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촉이 호랑이의 심장을 겨냥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원수를 갚습니다. 하지만 쏠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의 눈을 보자 3달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던 어미의 눈빛,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이던 모습. 안 돼. 등남은 화를 내렸습니다. 안 돼. 이렇게는 안 돼. 그는 활 대신 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 내가 살려줄게. 호랑이는 놀란 듯 등남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등남은 칼로 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무쇠 덫은 단단했습니다. 잘못하면 호랑이의 다리가 더 상할 수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조금만 참아. 한각 15분, 2각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덫이 열렸습니다. 풀렸다. 호랑이의 다리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상처가 깊었습니다. 뼈까지 드러나 있었고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이 정도 상처면 치료하지 않으면 죽어. 등남은 자신의 저고리를 찢었습니다. 상처를 감싸고 지혈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을 텐데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남의 손을 핥았습니다. 따뜻한 혀가 등남의 손등을 스쳤습니다. 너도
살고 싶었구나. 등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끼들이 기다리고 있겠지. 어미가 돌아오기를. 치료를 마쳤습니다. 등남은 물러섰습니다.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를 절었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등남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치 절을 하듯이 가라. 그리고 다시는 사람이 사는 곳에 오지 마. 위험해. 호랑이는 마지막으로 등남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 위로 사라졌습니다. 등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복수를 포기했다. 25년의 복수를.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습니다. 11월부터 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산과 마을이 온통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마을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흉년이 든 데다 일찍 찾아온 겨울 때문에 식량이 바닥났습니다. 많은 집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이러다 모두 굶어 죽겠소. 산에 가서 사냥이라도 해야 하는데 이 눈에 어떻게. 등남도 어려웠습니다. 산속 오두막은 추웠고 먹을 것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이 더 걱정되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괜찮으실까? 등남은 눈을 뚫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큰아버지는 병들어 누워 계셨습니다. 등남아, 내가 왔구나. 큰아버지, 왜 이렇게 야위셨어요? 늙어서 그런 게지 뭐. 걱정 마라. 하지만 등남은 알았습니다. 굶주림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사냥을 해오겠습니다. 등남아, 이 겨울에 산에 가다간 내가 죽는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등남은 다음 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쌓여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짐승이 하나도 없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밤을 맞으면 얼어 죽을 것입니다. 등남은 동굴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을.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는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랑이? 등남은 조심스럽게 동굴 밖을 살펴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거대한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석 달 전에 구해준 그 호랑이였습니다. 다리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너 괜찮아진 거니? 호랑이는 등남을 보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개처럼.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멧돼지였습니다. 호랑이는 멧돼지를 동굴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등남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것을 가져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나를 위해?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남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사냥을 해온 거야? 호랑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등남은 멧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다음 날 등남은 멧돼지를 끌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등남이가 멧돼지를 잡아왔다. 이제 살았구먼.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등남은 호랑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기적. 하지만 놀라운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등남이 산에 갔을 때 같은 장소에 노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산토끼 3마리, 보름 후에는 또 다른 멧돼지. 호랑이는 계속해서 사냥한 짐승을 등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이게 대체. 등남은 감격했습니다. 호랑이가 은혜를 갚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등남은 마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큰아버지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은 등남을 의심했습니다. 이상해. 이 겨울에 어떻게 저렇게 짐승을 많이 잡지? 뭔가 수상쩍어. 박새가 다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들었소? 등남이가 밤마다 산에 올라간대요. 분명 호랑이를 만나는 거요. 호랑이를 만나?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상하지 않소? 이 겨울에 그렇게 많은 짐승을 잡는다는 게 마을 사람들은 다시 등남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등남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이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포수들이었습니다. 모두 10명, 무장을 하고 사나운 개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큰 호랑이가 산다고 들었소. 우리는 임금님의 명을 받고 호피를 구하러 왔소. 우두머리는 박새였습니다. 그는 한양까지 가서 포수들을 모아온 것이었습니다. 저 산에 있는 호랑이는 특별합니다. 크기도 크고 털 색깔도 황금빛이라 황금 호랑이라 부릅니다. 그 가죽을 임금께 바치면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 호랑이는 뭐가 어떻소? 호랑이는 잡아야 하는 것 아니오? 박새가 비웃었습니다. 저 호랑이는 제가 오래전부터 노리던 것이오. 이번에는 반드시 잡고 말겠소. 등남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산의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호랑이가 사람을 안 해친다고? 포수들이 웃었습니다. 호랑이 편을 드는 놈이 있다니. 내가 소문이 그 등남이구나. 저는 들었소. 내가 호랑이와 한패라고. 오늘 증명해 보이겠소. 박새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5번째 반전 박새의 정체. 사실은 말이오. 박새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등남이 아비를 죽인 호랑이가 바로 저 황금 호랑이요. 뭐라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등남이는 알고 있었소. 자기 아비를 죽인 호랑이가 누군지. 하지만 죽이지 않았소. 왜겠소? 호랑이한테 홀렸기 때문이요. 그게 사실이요, 등남? 이장이 물었습니다. 등남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 호랑이에게는 새끼가 있었습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를 죽일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아비는 어떻고, 내 아비의 원수는. 마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호랑이 편을 드는 놈. 마을에서 쫓아낸 게 잘한 일이야. 등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는 산에 들어갈 것이오. 박새가 선언했습니다. 그 황금 호랑이를 반드시 잡을 것이오. 방해하는 자는 역적으로 간주하겠소. 그날 밤 등남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랑이가 위험해. 새벽이 되기 전 등남은 몰래 오두막을 빠져나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호랑이, 어디 있니? 나야, 등남이야.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계곡을 건너고 바위를 넘었습니다. 제발, 나타나줘. 그때 덤불 사이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새끼들도 함께였습니다. 3달 사이 새끼들은 많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호랑이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위험해. 한양에서 포수들이 왔어. 너를 잡으러 왔어. 호랑이는 등남을 바라봤습니다. 빨리 도망가. 깊은 산속으로. 멀리 멀리.
하지만 호랑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가? 죽고 싶어? 그때 호랑이가 등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등남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 괜찮아. 10명이나 돼. 개들도 데려왔어.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달을 봤습니다. 그리고 길게 울었습니다. 아우.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제발, 사라져. 등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포위. 다음 날 아침, 포수들이 움직였습니다. 산을 포위한다. 호랑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박새의 명령에 포수들이 흩어졌습니다. 개들이 지저댔습니다. 등남도 따라갔습니다. 호랑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정오쯤 개들이 발견했습니다. 멍멍멍. 저기다. 호랑이가 저기 있다. 포수들이 달려갔습니다. 계곡 위 바위에 호랑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어미와 새끼 셋. 에워싸라. 포수들이 활을 겨눴습니다. 쏘지 마. 등남이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켜라, 등남. 안 됩니다. 이 호랑이는 시끄럽다. 박새가 활을 쐈습니다. 그 순간 6번째 반전 희생. 호랑이가 등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화살이 호랑이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안 돼. 등남이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는 피를 흘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남과 포수들 사이에 서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 호랑이가 사람을 지키고 있다. 포수들이 놀라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때 새끼 호랑이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어미 곁으로 달려와 함께 등남을 지켰습니다. 4마리의 호랑이가 등남을 둘러싸고 포수들을 위협했습니다. 이게 무슨... 포수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들은 도망쳤습니다. 박새조차도 어쩔 수 없이 뒤따라갔습니다. 치료. 위기가 지나가자 어미 호랑이가 쓰러졌습니다. 호랑이. 등남은 달려가 호랑이를 안았습니다. 어깨에 화살을 빼냈습니다. 피가 많이 흘렀습니다. 왜 날 구한 거야? 호랑이는 등남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구할 차례야. 등남은 저고리를 찢어 상처를 감았습니다. 약초를 찾아 상처에 발랐습니다. 며칠 동안 산에 머물며 호랑이를 간호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등남을 찾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등남이 호랑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새끼 호랑이들은 등남 주위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강아지처럼. 저게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니. 등남이를 지켰다고? 포수들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실이었습니다. 이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등남아, 이장님? 우리가 잘못했다. 이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옳았어. 저 호랑이는 악한 짐승이 아니었구나. 다른 마을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등남아.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용서해다오. 등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7번째 반전 박새의 고백. 그때 박새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등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박새? 사실은 박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 전 내 아버지를 죽인 것은 호랑이가 아니었어. 뭐라고? 등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내가 죽였어. 무슨 소리야? 사냥을 하다가 실수로 내 아버지를 쐈어. 어둠 속에서 짐승인 줄 알고 박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서 호랑이 짓이라고 꾸몄어. 호랑이를 끌어다가 시신을 훼손했어.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 미친놈이 그래서 등남이네 집안을 그렇게 만든 거였구나. 등남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잘못된 복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랑이를 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조용히 등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구부 마이너스 화해와 보답 40-45분. 치유. 일주일이 지나 호랑이의 상처가 나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산에 올라와 호랑이를 보살폈습니다. 이 약초가 상처에 좋대. 물을 가져왔어. 고기도 구워왔어. 사람들과 호랑이 사이에 이상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새끼 호랑이들과 놀았습니다. 호랑이가 이렇게 순해? 신기하네. 박새는 자수했습니다. 관아로 끌려갔고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떠나기 전 박새는 등남에게 말했습니다. 용서해다오. 25년 동안 죄책감에 살았어. 그래서 너를 괴롭혔어. 내 죄를 덮으려고. 등남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박새는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진짜 포수들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20명이 넘었고 모두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황금 호랑이를 잡으러 왔소. 임금님의 명이요. 우두머리가 호령했습니다. 그 호랑이는 잡을 수 없습니다. 등남이 나섰습니다. 왜 그러오? 그 호랑이는 특별합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 아니라 사람을 돕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호랑이는 짐승이요. 사실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장과 마을 사람들이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호랑이는 우리 마을의 은인입니다. 겨울에 우리를 굶주림에서 구했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도 경고해 줬습니다. 포수 우두머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소. 그 호랑이를 데려오시오. 등남은 산으로 올라가 호랑이를 불렀습니다. 나와줄 수 있니?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싶어 해. 호랑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등남을 믿었습니다. 천천히 동굴에서 나왔습니다. 새끼들과 함께 마을 광장에 나타난 호랑이 가족을 보고 포수들은 경악했습니다. 저렇게 큰 호랑이가.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포수 우두머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앞발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댔습니다. 마치 절을 하듯이. 이럴 수가. 포수 우두머리는 화를 내렸습니다. 알겠소. 이 호랑이는 진짜 특별하오. 그는 마을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이 일을 한양에 보고하겠소. 아마도 임금님께서 특별 조치를 내리실 것이오. 한 달 후 한양에서 답신이 왔습니다. 임금님께서 특별 교서를 내리셨소. 관아 사또가 마을에 왔습니다. 황금 호랑이는 산신령으로 인정하여 어떤 사냥꾼도 해치지 못하게 하노라. 또한 그 마을을 호랑이 마을로 지정하고 세금을 면제하노라.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호랑이 덕분이야. 사또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냥꾼 김등남에게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의사라는 칭호를 내리노라. 등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호랑이는 마을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겨울마다 산 입구에 사냥감을 남겼습니다. 산불이 나면 울음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으면 안전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등남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큰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호랑이를 돌봤습니다. 해마다 봄이면 호랑이 가족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등남이 예순이 되던 해봄, 평소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랑이가 등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굴 앞이 아니었습니다. 산 입구에서부터 등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니? 호랑이는 등남을 보자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날 따라오라는 거야? 등남은 호랑이를 따라갔습니다. 평소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산속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얼마를 걸었을까 호랑이가 멈춰 섰습니다. 그곳은 깊은 계곡 사이 햇빛이 적당히 들어오는 비탈진 곳이었습니다. 등남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산삼? 비탈에 산삼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적게는 50년, 많게는 100년도 넘어 보이는 산삼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산삼밭이. 등남은 손이 떨렸습니다. 산삼 뿌리만 해도 엄청난 가치였는데 이곳에는 수십 뿌리가 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등남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나에게 알려주려고? 호랑이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선물이야. 호랑이는 등남에게 다가와 머리를 그의 손에 비볐습니다. 마치 당연한 거야. 내가 나를 살렸잖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등남은 조심스럽게 산삼 몇 뿌리를 캤습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산삼밭이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매년 조금씩만 캐야지. 이곳을 지켜야 해. 한양에 산삼을 팔아 등남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과부가 된 집에는 쌀을, 자식 공부시키는 집에는 책값을, 병든 이에게는 약값을 댔습니다. 등남이 덕분에 우리가 산다. 호랑이가 준 선물을 마을을 위해 쓰는구먼. 사람들은 감격했습니다. 매년 봄, 등남은 산삼밭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조심스럽게 캤습니다. 호랑이는 항상 그곳에서 등남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산삼밭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이것이 호랑이가 등남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고 그 은혜는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등남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80살이 되던 해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늙어서 털이 하얗게 센 호랑이였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등남이 말하자 호랑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제 곧 갈 것 같다. 호랑이가 등남 곁에 누웠습니다. 등남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참 특별한 인연이었지? 호랑이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사냥꾼과 호랑이가 아니라 친구로. 다음 날 아침 등남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산 깊은 곳에서 늙은 호랑이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대대손손 전했습니다. 전설의 탄생. 호랑이도 은혜를 안다. 짐승이라도 정을 베풀면 반드시 갚는다. 우리 조상님은 호랑이와 친구였다. 이 이야기는 조선왕 조실록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강원도 인제에 사냥꾼 김등남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호랑이를 구해주고 호랑이로부터
은혜를 갚았다. 짐승도 의리를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의리를 모른다면 짐승만도 못한 것이다. 이에 등남에게 의사라는 칭호를 내리고 그 마을을 호랑이 마을로 지정하노라. 현재도 강원도 인제에 가면 호랑이 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등남과 호랑이가 처음 만난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비석이 서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로, 원한은 원한으로. 하지만 은혜가 원한을 이긴다. 복수보다 용서가 미움보다 사랑이 더 강하다. 매년 봄 그곳에서는 호랑이 제사가 열립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호랑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증손자들에게. 옛날에 호랑이와 친구가 된 사냥꾼이 있었단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강원도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에도 기록이 남아있고 지역 주민들의 구전으로도 이어져 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등남은 호랑이를 2번 살렸고 호랑이는 등남과 마을 전체를 구했습니다. 둘째, 복수보다 용서가 강합니다. 등남은 25년의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그를, 그리고 모두를 구원했습니다. 셋째, 편견과 오해는 비극을 만듭니다. 마을 사람들은 등남을 오해했고 박새는 거짓말로 모두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습니다. 넷째, 짐승도 의리를 압니다. 하물며 사람이 의리를 모른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교훈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갚기보다 용서하고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려 노력할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친절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조선의 그림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